안녕하세요. 한PD 경제연구소의 한PD입니다. 제 이 프로그램은 고퀄리티로 제작을 할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무슨 주식의 어떤 시황, 우리가 주식의 어떤 떨어지고 올라가고 그런 거는 단기적으로는 누구도 맞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어떤 중장기적인 흐름, 자, 그리고 그 중장기적인 흐름에서 어떻게 맥을 잡아야 되나, 뭐를 맥으로 잡아야 되나, 또 그런 중요한 뉴스, 기사 그런 것들이 나오면 그걸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투자를 중장기적으로 잘 할 수 있도록, 그리고 경제를 뭐랄까요, 경제의 흐름을 잘 파악할 수 있도록 그런 내용을 중심으로 고퀄리티로 제작을 할 거니까 그런 분들은 꾸준히 보시면서 저도 공부하는 사람이고 여러분도 공부하는 사람이니까 같이 실력을 늘려가면서 이렇게 배운 어떤 공부한 베이스를 가지고 주식 투자를 또 잘해서 여러분들의 재산을 늘려가길 바랍니다. 저는 조회수를 많이 올리고 구독자 많이 들어오고 그런 거에 별 연연하지는 않아요. 저도 역시 투자를 잘해서 주식 투자를 잘해서 돈을 벌어야 되는 사람이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하니까 중요한 거는 제가 보니까 그래요. 이게 제가 한 30년 주식 투자를 하다 보니까 단기적인 어떤 시황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중요한 게 아니다. 중요한 거는 여기가 사야 될 지점인가, 중장기적으로 볼 때. 자, 그렇게 해서 내가 사러 들어가야 되는 탐인가, 그리고 여기서 더 빠질 건가, 또 빠진다고 하면 추가로 더 사면 되는 거니까 적당히 적정하게 살 시점인가, 그런 걸 파악을 해서, 그리고 앞으로 주도할 어떤 섹터 트렌드는 또 무엇인가, 그런 걸 파악을 해서 우리가 3배, 10배 그렇게 수익이 나야 돈을 버는 거지. 우리가 무슨 10억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100억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수십억 가지고 투자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수억을 가지고 투자하는 것도 아닌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대부분이 수백만 원, 수천만 원, 많아야 1, 2억, 그 정도 가지고 투자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려고, 그런 돈으로 크게 재산을 늘리려고 하려고 하면, 한번 기회가 왔을 때, 크게, 수익을 내야 된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한번, 어떤 바닥에 저점이 왔다 그러면 주식을 모아 나가야 된다. 그 모아 나가는 시점과, 그리고 어떤 종목들이 앞으로 괜찮을 것인가, 그런 섹터를 찾는 작업,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뭐냐면, 저는 이제 데이 트레이더 1세대거든요. 1세대. 데이 트레이더를 IMF 직후부터 했으니까, 그때가 이제 처음 시작했던 시대니까, 굉장히 데이 트레이더를 많이 했는데, 지금은 이제 그렇게 안 하고요. 저도 이제 스윙 투자는 해도, 이제 진짜 승부는 중장기로 가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자, 그런 중장기 흐름에서 어떤 길게 갈 수 있는 어떤 체력, 근육을 가져야 되는데, 그거는, 중요한 거는 제가 경험한 바로는 이 맥을 잡아야 돼요. 맥을 잘 잡아야 된다. 자, 그런데 제가 이렇게 지나고 보면 어떤 주식 시장이 굉장히 파란만장하잖아요. 변화도 무쌍하고. 자, 근데 결과적으로 지나고 보면 금리야.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지금 이제 미국의 연준의 기준금리가 4.25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번에 올리면 4.5, 4.5인가요? 4.25인가? 어쨌든 그 정도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주식시장이 떨어지는 건 뭐냐면, 예를 들어 기준금리 4.5를 이길 수 있는 어떤 주식이 없는 거야. 4.5 이상 했을 때 그 회사가 수익을 낼 수 있는 회사, 우리가 투자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회사가 없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주식이 레벨 다운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다시 금리를 내리잖아요. 금리를 확 내렸을 때 어떻게 됐어요? 코비드 때 그냥 나스닥 주식들, 나스닥 온갖 잡주들이 그냥 몇십 배씩 폭등을 했잖아요. 그게 다 이제 거의 이제 10분의 9까지 떨어졌고, 결국 이제 금리가 그렇게 결정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금리를 결정하는 게 어디예요? 그게 바로 이제 연준 아니에요. 그러니까 맨날 연준의 얘기만 듣고 연준이 어떠한 포지션을 갖는지 그것만 관찰하고 그거에 집중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거에 따라 주식이 지금 급등락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 연준의 어떤 그 확실한 의지가 뭔가 그걸 잡고 가야 돼. 그걸 잡고 가야지. 주식시장에서는 막 주식시장에서 연준을 해석을 이렇게 해가지고 막 올리잖아요. 이번에 이제 급등장도 1월에 랠리도 그런 시장이었잖아요. 자, 그런데 그렇게 그거는 이제 그 올리는 사람들이 그걸 합리화하는 거야. 합리화하는 거야. 자, 오늘 얘기하는 게 이제 그런 내용이에요. 결국은 1월 랠리는 그 주식시장을 올리는 세력들이 그 연준의 금리 인상을 이제 뭐 거기서 이제 중단하고 앞으로는 뭐 인하한다 뭐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서 올렸다라는 거야. 연준은 전혀 그런 생각이 아닌데. 자, 그러면 우리 코스피 시장으로 보면은 결국은 우리도 그런 금리의 영향을 받고 그 금리가 또 어디에 영향을 주냐면 환율이란 말이야. 자, 그러니까 금리와 환율이 제일 중요한 거야. 이 금리를 먼저 알아야 되고 금리를 먼저 알면 환율이 보이는 거야. 이 강달러가 됐던 건 뭐예요? 미국이 금리를 계속 올리니까 미국으로 자금이 다 빨려 들어가니까 강달러가 된 거잖아요. 요즘 이제 달러 가치가 원달러 환율이 원화 가치가 올라가고 달러 가치가 떨어진 거는 뭐예요? 금리 인상이 이제 끝나간다. 자, 그래서 달러가 떨어진 거잖아요. 그죠? 자, 그렇지 않다고 하면 달러는 또 반등하겠죠. 그러면 우리는 달러를 사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또다시 강달러를 예상한다고 하면. 자, 그만큼 금리와 환율이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섹터는 이제 다음 시간에 한번 제가 얘기해 볼게요. 여기서 얘기가 너무 길어지니까. 자, 이제 오늘은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월가의 쪽집게로 불리는 모건 스탠리의 마이크 웰슨 최고 투자 책임자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아주 유명한 사람이 아주 쪽집게라고 그래요. 가끔 이제 지금 현재 그 미국 주식시장을 진단할 때 이 사람이 많이 언급되는 사람이에요. 자, 이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1월 달에 연초 증시 상승은 이번 주에 끝날 가능성이 높다고 이야기했어요. 자, 이 사람 얘기하니까 주식이 떨어지죠. 영향력은 있는 것 같아요. 자, 랠리는 끝났다라고 예언을 했어요. 왜 그런지 한번 보시죠. 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모건 스탠리의 수석 미국 주식 전략가예요. 그러니까 모건 스탠리를 이끄는 뭐랄까 투자 전략가 중에 최고 대장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우리는 최근의 증시 상승이 계절적인 1월 효과, 제너럴리 이펙트라고 그러죠. 자, 그것과 그다음에 시어 커버링을 반영한 것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 떨어지는 과정에서 공매도를 무지하게 쳤잖아요. 미국 헤지펀드들이 엄청나게 치잖아요. 자, 그거에 대한 시어 커버링이다. 또는 계절적인 1월 효과라는 거예요. 자, 이들은 현실은 특히 마진과 관련해서 수익이 우려했던 것보다 훨씬 나쁜 것으로 나오고 있다. 그러니까 실제로 실적들이 더 안 좋아지고 있다. 안 좋아지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거에 비해서 쇼 커버링과 제너럴리 이펙트로 올라갔을 뿐이라는 거예요. 실적은 더 안 좋아지고 있는데 실적이 안 좋아지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뭐 반도체 수요에서 보듯이 알 수 있듯이 뭐 그거는 뭐 충분히 예상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입장에서도 실적은 안 좋아지는데 급등한 것은 쇼 커버링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자, 지난주 금요일까지 스탠다드 푸어스는 연초 이후에 한 5.5%, 다우지수는 한 2%, 특히 기술주로 구성된 나스닥 지수는 9.2%. 자, 이거는 2001년 기록한 12.2%. 2001년이면 이때가 버블닷컴 그때 이제 시절에 어떤 반등할 때 같아요. 가장 큰 폭의 1월 상승폭을 기록했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많이 상승했다라는 거야. 나스닥이 1월 달에. 그 웰슨과 그 모건 스탠리의 투자 전략팀은 이러한 상승 규모에 놀랐다. 이것은 또 다른 베어마켓 트랩이다라는 거예요. 이 베어마켓 트랩이라는 게 뭐냐면 약세장에서 일시적으로 반등하는 함정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약세장에서 반등하는 걸 가지고 바닥치고 중장기적 상승으로 볼 수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트랩, 함정이 될 수 있다라는 거야. 자, 이 웰스는 이제 그 모든 좋은 소식은 가격에 다 반영됐다. 이제 호재는 다 반영됐다는 거예요. 현실은 월말에 인플레이션을 잡으려는 이제 오늘인가요? 이제 오늘 발표를 하잖아요. 오늘인가 내일인가 연준의 그 금리 인상 발표를 하고 앞으로의 금리 전망 전도표가 다 나오잖아요. 자, 그게 나오면은 이제 도로 떨어질 거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준의 생각은 바뀐 게 없다라는 얘기예요. 이 웰슨의 이야기는. 웰슨이 얘기하는 1월 효과가 뭐냐면
12월 세금 손실 수확 이후 1월에 소형주들이 상승하는 계절적 경향을 갖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론적으로 투자자들은 이 자금으로 1월에 새로운 포지션을 구매해 이를 월간 랠리에 기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심리적으로는 신년에 대한 투자자들의 낙관적인 전망이 1월에 반영돼서 1월의 주가가 다른 달보다 많이 오르는 현상을 말한다라는 거예요. 이 January 이펙트가. 그래서 마이클 웰슨과 모건 스탠리의 어떤 전략가들은 연초 2023년 경기 침체의 충격으로 인해 주식이 한 22% 더 하락할 수 있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S&P 500 지수도 3,900 정도로 하락한다. 그리고 S&P는 지금 한 4,017 정도니까 한 117포인트 정도는 하락한다고 보고 예상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거는 웰스는 투자자들이 연준과 싸우지 말라는 기본 규칙을 잊은 것 같다. 자, 이거는 미국의 대가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미국의 그루들 대가들이 연준과는 싸우지 말아라. 지금 막 연준과 싸우는 거잖아요. 막 금리 내려라. 막 그러는 거 아니에요. 도저히 못 견디겠다. 이러다가 진짜 경기 침체 오겠다. 라고 막 어떻게 보면 계속 압박을 하잖아요. 연준. 그리고 자기 멋대로 해석을 해서 이번에 금리 인상이 끝나고 이제 금리 인상이 끝나고 다시 이제 금리 인하 단계로 갈 것이다. 그렇게 예상을 해서 주식을 올린 거잖아요. 그리고 올리는 과정에서 자기들이 막 해석을 그렇게 한 거야. 그리고 그런 압박을 줬는데 절대로 연준은 그 말을 안 들을 거라는 얘기예요. 이 웰슨의 얘기는. 자, 그는 웰슨은 다가오는 FOMC 회의가 이를 상기시켜주는 역할을 할 것이라는 얘기예요. 자, 경고를 하고 있는 거죠. 진짜 그런지 안 그런지는 뭐 오늘이나 내일이면 알 수 있겠죠. 자, 이번에 이제 연준은 연방공개시장 회의에서 위원회 정례 회의에서 금리를 0.5포인트 인상을 한다. 뭐 이거는 거의 서로가 다 예상되고 있는 거예요. 자, 연준이 금리를 이번 주에 0.5포인트 인상하면 기준금리 목표치는 4.5에서 4.75. 자, 그래서 이제 그 주식시장이 기대하는 거는 이번이 마지막이다라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는 시장 상황을 보고 올릴지 말지 그렇게 가겠다. 뭐 그 정도 가벼운 멘트가 나오길 기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앞으로도 계속 올린다.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주식시장 꼬꾸라지는데 웰스는 앞으로도 계속 올릴 가능성이 있다. 자,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또 그렇게 계속해서 매파 발언을 했고 불과 한 1, 2주 전부터. 자, 그래서 연준은 아직까지 금리 인상을 멈추고 더 비둘기파적인 입장으로 선회하겠다는 신호를 보내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아직까지 비둘기파적인 발언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웰스는 이에 대해서 2008년 이후 최악의 실적 침체의 현실인 것처럼 다시 한번 가격이 잘못 책정되고 있다고 진단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뭐 본격적인 경기 침체가 안 왔는데 지금 경기 침체가 왔으니까 금리를 그만 올려라. 이제 도리어 금리를 내려야 될 때 그렇게 요구를 하는 거잖아요. 이제 그렇지 않다라는 거. 아직은 본격적인 경기 침체도 오지도 않았고 가벼운 경기 침체도 오지도 않았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은 계속되고 연준이 원하는 2%가 되든 3%가 되든 금리는 계속 올릴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시장의 유동성 랠리장은 거의 마무리되고 있다라고 웰슨이 경고를 하는 거예요. 자, 모건 스탠리의 2024년 S&P 500 주당 순이익 EPS 기본 전망치는 195달러이며 약세장 전망치는 180달러다. 자, 이렇게 봤듯이 미국 시장을 움직이는 것은 금리다. 자, 금리이고 연준의 입장은 별로 변한 게 없다. 그게 이제 웰슨의 주장이고, 자, 이제 그게 오늘이나 내일 그걸 확인할 수 있으니까 그 방향에 따라 앞으로 주식시장을 움직이겠죠.